냉정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인스타그램에 다 핀차 마요라 아사나 하는 거 올리고 시르사 아사나 하는 걸 많이들 올리잖아요. 모두가 요가는 유연성이 필요한 운동, 그리고 예쁜 몸매라는 비슷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스타그램에서는 사람들이 차별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영어 과외 강사로 일을 했었고, 마지막 2년은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 투잡을 뛰었었어요. 직장 생활을 중간중간 하긴 했었는데, 커리어의 대부분을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조직 내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제가 스스로 스케줄을 짜고 저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는 그런 생활이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업보다 프리랜서로서의 직업을 좀 더 오래 가져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쯤에 제가 일하려고 했던 그 필라테스 센터와 전혀 안녕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됐던 시급을 일하기로 약속한 한 이틀 전에 전화 와서 5천 원을 깎아야겠다.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별일은 아닌데, 그때는 제가 같이 일하고 싶었던 원장님이었고, 오래 신뢰관계를 쌓았던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급을 낮추고자 하는 이유도 저한테는 합리적이거나 납득이 가지 않았고, 그 저를 설득하는 방식도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계기로 제가 이 필라테스 강사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돼요. 2년 정도를 투잡을 했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해부학 공부를 하고, 오전이나 오후에 최대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필라테스 수업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수업이 없는 날도 있긴 했지만 중간에는 잠깐 쉬었다가 영어 과외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수업을 하고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자고, 그런 생활을 2년 동안 했었는데,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돌보지 못하고 2년을 보내게 버린 거예요. 필라테스 강사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계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영어 과외도 싹 다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2023년도 때부터 모든 걸 놓고 집에 있었던 시기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올리고 열심히 활동한 지가 3년 차가 되는 거죠. 자체적인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몸도 마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정말 자잘한 질병들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힘들 정도로 막 계속 저를 괴롭혔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반복해서 오는 통에 제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시기도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도 말이에요. 그때 다시 요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요가를 처음 접한 건 아닌데, 뭔가 다시 꾸준하게 제대로 수련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도 2023년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요가에 굉장히 치유를 많이 받았고, 물론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병원을 가야 됐었고 그랬지만, 어쨌든 제가 도움을 받은 이 분야에 제가 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요가라는 분야에 도움이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오래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했던 걸로, 제 경험으로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요가를 배워서 요가를 회원님들한테 전달하고 안내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제가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사님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계속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프리랜서 강사로서의 오랜 경험과 경력 단절의 그런 경험과, 그리고 콘텐츠를 나누면서 얻었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올리게 된 과정, 이렇게 1.6만의 팔로워를 가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23년도 봄쯤 계정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고, 2023년도 12월 달쯤까지 200명대를 벗어나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저는 인스타그램을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 30대 중반이었는데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 문화를 굉장히 낯설어 했었고, 또 심지어는 이 백해 무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살짝 벗어나기 시작할 때쯤부터 저는 이런 복잡하거나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삶이 저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남편이랑 시골에 가서 살 마음이 있었거든요. 많이 시골은 아니더라도 약간 여유가 있는 곳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게 수익이었어요. 당장 물리적으로 공간기게 되면 제 수익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인 것처럼 느껴졌죠. 남편은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난 김에 온라인 수익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이제 콘텐츠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무기력증이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만으로 탭을 해서 내가 어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였던 게 SNS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 SNS가 다른 어떤 활동보다, 바깥 활동보다, 소셜라이징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와닿았던 게 SNS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2023년도 12월까지 200명대를 유지를 했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도 모르고 문화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일기장처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명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유행했던 팔로워 늘리는 전략이 1일 1리스였던 거예요. 1일 1리스를 12월 한 달 꼬박을 했더니 2024년도 1.4만, 2월에 1.5만, 뭐 그 이후로 점차 올라서 지금은 1.6만을 그때 이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랜서 강사였던 경험,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팔로워를 올려보았던 그런 경험을 나눠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게 있다면 그럴싸한 전문가의 모습을 연기하는 것 대신에 저의 가장 깊은 결핍과 아픔,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성장 과정을 공유했던 것이 어떤 콘텐츠의 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언어가 없으면 이걸 보는 사람들한테 뭔가 진정성 있고 나만의 차별점이 느껴지게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도자 과정에서 똑같은 동작을 배우잖아요. 시르사아사나를 배웠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직접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는지는 그 강사님의 언어만으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 강사님의 어떤 결이나 쪼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 회원님들한테 잘 전달이 됐을 때 그 회원님들한테 신뢰성이 생기고 단골도 생기고, 내 결이 좀 더 대중적이라면 나의 결에 맞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여들 수가 있겠죠. 그거랑 콘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내가 가진 서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번역해서 나만의 언어로 전달을 했을 때 그 서사가 보는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거는 아팠던 몸과 마음, 머물렀던 나의 공간인 집, 방구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었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엄청나게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거나 기획을 확실하게 해놓고 시작한 건 아니었었다는 거, 그걸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제가 뭐가 될지도 모르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1.6만을 만들면서 느꼈던 그 인사이트, 사람들은 완벽히 포장된 결과물이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치는 솔직한 서사와 과정에 열광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컨텐츠는 뭔가 가르쳐드리고 뭔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면 망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 벌고 싶고요. 여전히 정답을 아는 게 아니고 항상 배워가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알 것 같지만 한편으론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과 강사로서의 브랜딩,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고 뭔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으니까 제 말에 공감이 되고 오늘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할게요. 나마스테.